안녕하세요. 호니TV의 혼입니다. 4월 그 장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장이 좋게 느껴지시나요? 예. 사실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이유는 지수는 계속 미세하게나마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. 3100을 안착한 모습이고 우리가 봤던 고점 3200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구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꽤 쉽지 않다라고 해서 뭐 뭔가 시장은 상승하는데 내 건 빠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일단 그 코스닥도 벌써 970까지 올라왔거든요. 거의 이제 어 전고점에 거의 다 있다는 얘기죠.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제 그 좀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기관의 매도는 정말 지속되고 있어요. 연기금에 잠깐 며칠 그 들어왔던 그 매수 빼고는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그 외인의 그 매수와 개인의 매수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좀 말 그대로 0.5% 1%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. 기관은 자꾸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두 개의 주체가 그 매수를 해야 상승이 가거든요. 그런데 일단 그렇고 개인이 이제 좀 매수를 심하게 붙으면 또 외국인마저 던져버리니까 아무래도 상승에 제한이 있다. 뭔가 빠지진 않지만 탄력적으로 올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대금 자체가 그 코인 시장이 더 많아요.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하루 거래대금을 능가해 버렸죠.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. 주식시장의 금액이 자꾸 코인 쪽으로 빠져나간다.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저희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그림이죠. 거기다가 환율은 좀 그 진정이 돼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들어오기엔 환율이 많이 낮아져야 좀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시원한 맛이 없어요.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그래도 상승은 가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다.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반적인 시장 얘기는 드렸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거예요. 장이 그렇게 가다 보고 뭐 대형 코스피들이 뭐 성장주들이 기술주들이 세게 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돈들이 거의 테마성 그 종목들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인 그 윤재명 그 이재명 테마 아니면 윤석열 테마라든지 오세훈 테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테마가 계속 움직여 주는 게 있고 또 하나 또 안타까운 게 코인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요. 코인 관련 주식이 움직인다.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되게 힘든 거예요.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직장인들이 좀 그 투자를 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가 않거든요. 예전에 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바이오도 안 하고 다른 가치 투자 뭐 해가지고 실적주들을 보고 뭐 재무제표 보면서 한다라고 하기에도 테마주들만 움직이니까 제한이 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테마성을 그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괜찮지만 뭔가 지속적인 그 좀 중장기적 스윙적 투자라면 정말 수익이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요런 좀 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 그대로 가치적 투자를 계속 지속하시는 게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펀드한테 살아 있는 것에 저가 매수를 해서 고가에 판다라는 개념의 틀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 말 그대로 급할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도 내 가치적인 투자의 그 관념을 가지시고 지키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좀 훑어보면서 얘기 드릴게요. 자, 일단 밑에서부터 볼 건데 삼성 SDI는 제가 매집 의견을 드렸습니다. 매집 의견을 드렸죠. 그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형주인 삼성 SDI를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 63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를 일단 얘기를 드렸거든요. 그리고 맥점이라고 하면 60만 원, 61만 원, 60만 원 정도인데 그건 오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사실은 좀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조금 흐른 부분이 있어요. 단기적으로 보면. 그래서 아직은 모아갈 수 있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그 실적을 기반, SDI도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이 됐으니까 실적에 관련 것들을
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. 실적이 탄탄하고 재무가 특히 좋은 것들을 저가에 매수해서 공략해서 가져가는 그런 주식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좀 이렇게 횡보와 지루함에 지치지 마시고 충분한 매집을 하시면 또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그 LG화학하고 그 SK이노베이션 말고 삼성 SDI 의견을 얘기 드리고 있죠. 드리고 있고 저도 이제 첨보를 좀 가지고 있지만 첨보도 뭐 수익권이긴 하지만 재미없죠. 재미없고 첨보와 SDI 이렇게 두 개를 얘기 드렸는데 뭐 취향에 맞게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집은 아직 유효하다. 그래서 조만간 좀 긴 시간이 아니어도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곧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 현대모비스인데 현대차랑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좀 반도체랑 다르게 좀 전기 완성차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?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잘 나오니까 단기적이라도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 흐름, 그 예상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30만원 밑에서 충분한 매집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거든요. 맘 편히 그냥 27만원에서 28만원, 29만원 이 박스권에서 충분히 매집 되셨다면 충분히 뭐 말 그대로 손실권이 아닌 삼성전자의 횡보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횡보 국면에 있지만 충분히 괜찮다. 모아가시 괜찮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그 사실 이렇게 20주선에 딱 그 지지를 해주고 올려져 있는 모습인데 기준선과 20주선에 딱 껴있죠. 껴있어요. 그래서 아직 뭔가 급등을 가고 막 이렇게 세게 간다라기보다 일단 바닥은 잡고 있고 잡힌 게 맞으니까 저가에 가져가면서 좀 기노브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. 단기적으로 실적 기반에서 수익을 준다면 또 거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바닥권 금액에서 좀 이렇게 악재를 소멸해 가며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수익 위주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. 현대차와 모비스는 그 얘기 드렸죠. 뭐 악재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힘드나 그래도 실적 기반 그 다음에 업황 섹터 움직임에 따라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. 그 다음에 SNS택이 자꾸 애를 매기죠. 자꾸 애를 매겨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못 가니까 짜증도 나실 건데 제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체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좀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더디고 재미없긴 합니다. 못 가긴 해요. 못 가긴 하고 좀 되게 더딘데 사실 좋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또 멈춰 있죠. 아직 안 가고 있고 이날 급등분을 반납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버텨주면서 나머지 이평선을 기다려준다는 그림이 사실 제일 좋게 봤어요. 그래서 첫날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날까지는 빼면서 이격도 이렇게 보시면 딱 그 5일선이랑 전환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기다린 게 아니라 내려가서 빨리 만나버렸죠.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SNS 자체가 매물대가 많고 좀 힘든 종목이라는 내용은 맞아요.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투심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. 그리고 기관과 그 외국인의 수급 또한 시원찮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시고 하지만 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또 삼성전자 또 그 조금 올려놓고 횡보 똑같아요. SNS도 올려놓고 조금 횡보 아니면 횡보 좀 빠지긴 했지만 횡보 아무튼 뭐 그래서 아직 그 뭐 하락으로 내려가고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쾌하시지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볼 건데 이게 그거거든요.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SNS가 다르게 얘기 드리면 이날 또 추천 드렸어요. 이날 추천드려서 이때 60선 기준으로 모아보셔라 했는데 댓글 한번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상세 의견 또 드렸죠. 61선을 기준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61선 기준에서 모아가시면 괜찮다. 목표 금액은 정고점 부분까지는 보지 않나. 하지만 흐름이 중요하다. 근데 얘기 드리고 딱 하루 만에 그 상승 그 다음 또 상승 큰 상승 그래서 좀 매집을 하셨다면 좋겠다. 근데 요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. 뭐
요거 보시면 이날도 SNS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큰 상승이 나왔죠. 6%. 그 다음에 그 지지층이 많이 깨지지 않고 거의 이제 그 손상분을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요런 게 좋은 거예요. 요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투심이 어떻게 보면 더 살아있고 매물대도 좀 더 적고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악성 매물이 적다. 그 다음에 투심이 좀 더 좋다예요. 그렇기 때문에 SNS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더 이상적이고 좋아요. 이런 게 공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다.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응하신 분이라면 일단 축하드립니다. 일단은 단기적으로 잘 들어가서 일단 수익권에 잘 만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는 그 평단까지 들어왔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KB금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금융 섹터는 중장기도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고 섹터를 여러 개 얘기 드렸어요. KB금융도 얘기 드렸고 매도 KB금융도 이때쯤 얘기 드렸어요. 요날 정도 얘기 드렸어요. 요날 정도 얘기 드렸고 3월 초 얘기 드렸고 지금이다. 그런데 분명히 그 좀 시장에 대해서 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좋다 이겁니다. 하지만 장기적 우상향은 좀 나타났다고 봐도 돼요. 사실은. 왜냐면 올해 실적은 계속 좋을 거예요. 금리도 인상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말 그대로 또 기사를 보면 또 그런 것도 나와요. 그 전세 대출 아니면 뭐 대출, 부동산 대출 이런 대출 금이 또 늘어나 가지고 또 수익금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코로나 전에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많이 빠지고 주봉이나 월봉 보면 많이 눌려 있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동안 그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. 사실은. 하지만 섹터적으로 항상 저평가, 만년 저평가, 관심 받지 못했던 섹터가 오히려 제로금리가 됐다가 반등해서 회복되는 거에 부각이 되고 금융 섹터가 부각이 되면서 더 힘있게 가는 거고 재무제표상 부담이 없었죠. 사실은 항상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랬다. 그리고 나서 또 올해 하반기 가면은 금리 인상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한번 금리의 요동이 칠 것이고 실적 또한 항상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장기 물량을 설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을 얘기 드렸던 적도 있는 것이고 왜냐 연말에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이왕이면 뭔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주를 가져가자고 하면서 그때 또 얘기를 드렸죠. 그래서 일단은 자 단기적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추세 이탈을 한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는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보는 금액대 신규 금액대를 설정해 본 게 밑에 추세대를 다시 그어봤어요.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금액으로 얘기 드리면 한 5만 1,000원 정도 되거든요. 5만 1,000원 정도. 5만 1,000원이나 인근. 근데 또 금융 섹터가 지금 또 나쁘지가 않아요. 증권주도 그 실적 개반에서도 날라갔고 또 우리 금융지주인가요? 우리 금융지주인가 하나금융지주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증권사 소형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형 증권사들이 오늘 슈팅이 났죠. 슈팅이 나고 날라갔어요.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또 그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이미 또 오늘 금융 섹터가 굉장히 세게 간 게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당분간 또 매수 기회를 안 줄 수 있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추천드린 게 이때부터인데 지금 와서 신규를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좀 늘려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저가 매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5만 1,000원 정도가 아닐까. 그리고 좀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. 그래서 좀 관찰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금액대를 만들어 가보자 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. 그리고 이마트 볼 건데, 자, 이마트는 제가 그 단기적으로 수익 가장 많이 냈던 종목이긴 한데, 참 요즘에 보면 굉장히 힘이 없어요. 굉장히 못 가고 힘든 종목이 됐죠. 어떻게 보면, 자, 좀 기준선 전환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, 사실 16만원 후반대에서 1차 매수를 해보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. 1차 매수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구름대 하단에서 좀 이렇게 버텨주고 있거든요. 일단 지금 금액대인데 예를 들어 오히려 이렇게 지금 금액대를 깨거나 16만원대를 손상시키는 금액대라면 오히려 더 매수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
한 달 정도를 좀 매집을 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으러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16만 원대, 16만 원 후반, 중반 정도에 매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이번에는 돌파를 해주면서 힘있게 요때를 지지해주면서 더 갈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제가 가져온 거는 이게 좀 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랄까 조금 그나마 저가에서 모아갈 수 있는 주식들, 좀 성장성이나 재무제표들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것들, 하지만 주가가 빠진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마트도 공유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이에요. 삼성중공업은 예전부터 그냥 장기 보유 설정하시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. 장기 보유 좋다. 근데 사실 얘네도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. 경기 민감주. 그래서 사실은 요때 제가 거래했다, 요때 팔고 빠져가지고 던져놨다, 요때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. 요때 괜찮다, 한번 다시 모아보셔라. 그러고 나서 좀 안 쳐다봤어요. 근데 요즘에 또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단기적으로 눌려 있는데, 중공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이게 경기 민감주고 10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 투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섹터기도 해요.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고, 자, 삼성중공업을 이제 좀 매수하고 싶다면 매수 금액대를 분할적으로 해서 한번 보면서 공유 드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온 거예요. 자, 그래서 자, 1차 매수 구간은 지금대예요. 7,450원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기준선 부근, 그래서 7,100원 정도, 7,1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? 그 다음에 3차 매수는 지켜봐야 돼요. 지켜봐야 되지만 6,000원, 7,000원이 깨지고 나면 마지막 금액을 베팅해 볼 수 있는 금액대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1차 초기를 담아보지만,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7,000원 정도 초반, 그 다음에 6,000원, 7,000원이 훼손됐을 때 6,000원대에서는 크게 나머지 물량을 실 수 있겠다 해서 그 좀 매집을 할 수 있는, 그렇게 해서 중장기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그래서 좀 급하지 않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급하지 않게. 왜냐면 보시다시피 주봉에서 20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, 어떻게 보면 이마트처럼 이마트가 200주선이나 그 60월선을 뚫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을 재차 보였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보였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7,000원 초반 6,000원대에선 충분히 만들어 가면 몇 번 두드리고 가고 눌리고 두드리고 가고 눌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평단가까지는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오지 않고 중장기 설정이 가능하다. 매수 금액이 좀 어떻게 되게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돼버리면 조금만 눌리고 시장이 흔들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손절을 하게 되거나 겁이 나게 돼요. 그래서 저가의 매수를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 금액대에 다시 안 올 금액대가 돼버리면 얼마든지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보시면 6,000원대 이때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이때 매수하신 분이라면 지금 장에서 눌리든 어쨌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장기 보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냥 보면 되니까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는 불어날 것이다.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좀 공유 드리는 바입니다. HSD 엔진과 소개드린 엔진과 같은 섹터의 그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4월 한 달에 좀 잘 모아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종목이 이제 시멘트 관련주였어요. 시멘트 관련주가 이제 그 재고가 없고 가격 상승,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부동산 섹터가 주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섹터에서 건설 섹터에서 계속 공급이 일어나고 필요하다. 그래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근데 시세가 꽤 괜찮게 좀 빠르지 않지만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거든요. 자, 오늘도 중요한 자리에서 딱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에요. 일봉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림대에서 올려줬다. 자, 주봉만 봐도 좀 아직 죽지 않은 추세가 보이고, 월봉도 그렇고. 자, 고려시멘트도 제가 그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,
오늘 중요한 데서 꺾어줬죠. 그래서 저도 매집을 이쁘게 잘 하셨다면 마찬가지예요. 적은 금액대, 좋은 금액대. 저도 이때도 이제 기준선 정도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, 이때 금액대에서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, 하루에 빠지고 오름과 그 단기 빠짐의 오름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거든요. 예, 충분히 대응을 안 해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좋다. 그래서 매집가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. 그래서 1차, 2차 뭐 매수 금액도 드렸던 것 같고, 저 3표시 매수도 같이 드렸는데, 마찬가지죠. 섹터 자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.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죠.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을 타면 또 우상향 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. 일단 추세선을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하루만 보면. 그래서 추세선 타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쁜 편락을 만드셨다면 홀딩이 가능하겠죠. 마찬가지예요. 전환선 부근에서 반등해주면서 그 매수를 하셨다면 이쁜 금액대에서 지켜보면서 관망이 가능하겠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메트 업종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었고, 그래서 좀 장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. 답답할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기업은 믿고 신뢰를 가지고 좀 매집을 하면서 투자해서 만들어 가봐야겠죠. 그래서 너무 좀 급등하는 것들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시며 여유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